오늘은 제가 보기에 최고의 이미지 생성 도구인 Conf UI의 첫걸음을 떼보겠습니다. Conf UI는 워크플로우와 노드 기반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AI로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이 앱으로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용으로 설계됐고 오픈소스라 계속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어요. 컴퓨터에 설치하면 바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꼭 받아보세요. 자, 이제 받으러 가볼까요? Confy UI를 어떻게 얻나요? Confy UI 웹사이트나 GitHub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지만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접 설치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pinocchio.computer에 가면 Confy UI를 쉽게 얻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복잡한 폴더 변경이나 직접 설치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피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해요. 이를 위해 여기로 가서 윈도우스, 맥, 리눅스 중 우리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할 거예요. 피노키오를 받으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안 뜨면 디스커버로 가서 ConfUI를 검색하세요. ConfUI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하세요. 설치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여러 옵션을 수락해야 하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이런 워크플로우가 나올 거예요. 인터페이스 사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텐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용할 모델을 받아야 해요. 프로그램 설치 후 모델이 없다는 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 지금부터 모델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를 위해 cbttype.com에 가서 모델 섹션에서 체크포인트와 SD 1.5를 필터링합니다. 이 섹션에서 가장 마음에 들거나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세요. CBT는 AI 아트 생성 커뮤니티의 모델 교환 센터일 뿐입니다. 이 모든 모델은 무료이므로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고 피노키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파일로 가서 폴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Confidence.zip App Models Checkpoints 순으로 가서 얻은 모델을 넣습니다. Open Web UI로 돌아가 Ctrl R로 새 모델을 리로드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어 사용할 모델을 입력합니다. Ctrl Enter를 누르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초기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Conf UI 사용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매우 간단하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건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케이블엔 이름이 있고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예를 들어 latent 케이블을 분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latent image라고 표시된 걸 분리하고 이미지 생성을 하면 오류가 납니다. 즉 오류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알아채고 latent image가 없다는 걸 보고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게 잘 표시되어 있어요. 이해하는데 시간만 좀 주세요. 보시다시피 각 부분마다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죠. 프로그램은 첫 이미지의 체크포인트에서 시작해 두 가지 조건으로 넘어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죠. 긍정은 이미지에 넣고 싶은 거고 부정은 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진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엔 K샘플러로 가는데 사용법과 옵션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걸 인코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게 프로그램 사용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전부예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프롬프트를 올바르게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전쟁 이야기 하듯 프롬프트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죠. 이는 콘피바뿐만 아니라 모든 AI에 해당됩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해요. 특히 이미지 생성에서는 무엇을 보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물에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감정이나 이때 두려움을 느꼈다 같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AI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보고 싶은 것을 문자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다시피 첫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이제 몇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예시를 들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텍스트는 영어로 입력해야 해요. AI가 스페인어보다 영어로 쓴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거든요. 방금 보셨듯이 AI는 비엔나 빵에 쌓인 핫도그를 이해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이 프롬프트를 영어로 바꾸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제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영어로 쓰면 AI가 더 잘 이해하니까요. 이건 전에 말하는 걸 깜빡한 중요한 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비엔나 빵에 쌓인 닥스훈트라고 쓰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미지가 생기지만 원하는 만큼 정확하진 않아요.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AI는 내가 원하는 개를 이해 못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미지에 원하는 걸 설명해야 해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개를 영어로 쓰면 이미지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유용해요.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위쪽 화살표를 누르세요. 필요한 만큼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의 특정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와요. 이것도 복잡한 프롬프트라 시도해보고 뭐가 좋은지 확인해야 해요. K-샘플러 작동 방식을 봅시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긍정적, 부정적 프롬프트, 참조 이미지, 모델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전체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입력한 것 외에도 여기서 설정을 변경하면 최종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리거리 한복판에 개라는 프롬프트를 넣고 여러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자면 첫 두 섹션과 마지막 섹션은 무시하고 중간에 네 가지 steps, CFG, 샘플러, 스케줄러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텝스는 이미지 생성에 필요한 단계 수입니다. 간단하죠? CFG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미지에 얼마나 창의성을 넣을지 고려하세요. 많이 넣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창의성이 높을수록 품질은 낮아집니다. 네 번째는 샘플 이름으로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품질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엑셀러는 사진의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어떤 노이즈 제거 옵션을 사용할지 선택하세요. 좀 더 복잡하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이미지의 노이즈를 얼마나 제거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를 많이 두고 창의성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를 생성하면 로딩되는데 콘트라스트가 부족해 잘 안 나올 거예요. 반대로 콘트라스트와 창의성을 높이고 단계를 줄이면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요. 이미지 생성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샘플링 방식에 대해 말하자면 기본값인 오일러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이 방식은 괜찮지만 매우 세밀하진 않아요. 아주 상세한 이미지나 개의 얼굴을 잘 만들지 못할 수 있어요. 얼굴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죠. 이것은 더 창의적인 디자인에 유용할 수 있어요. 덜 유기적인 것도 좋지만 다른 옵션도 있죠. 예를 들어 DPMPP2과 차라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보통 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이제 더 나은 결과가 나왔네요. 얼굴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개의 세부사항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곰은 조금 부족하지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걸 가지고 실험해보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이미지를 엄청 많이 생성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프롬프트로 여러 이미지를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프롬프트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복잡하진 않지만 유용할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있는 걸 전부 복사해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한 다음 선택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아래로 옮기세요. 지금은 샘플러와 그 뒤에 오는 것들만 있어요. 이제 각 케이블을 알맞은 위치에 연결해야 해요. 보시다시피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서 쉬울 거예요. VAE는 VAE에 모델은 모델에 연결하는 식이에요. 중요한 건 양극은 양극에, 음극은 양극에 연결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결이 반대로 되었다고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옵션을 바꿀 수 있죠. 이미지가 더 창의적이고 단계를 줄이려면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로 레브라도를 설정했고 자동으로 두 번째 이미지가 생성돼요. 이건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다른 생성 시간을 설정할 때 유용해요. 이 이미지는 좀 이상해 보이네요. 개가 밀려 있어요. 시간과 창의성 설정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시도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죠. 가이드는 계속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같은 프롬프트로 무한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 기술로 한 번에 많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가이드 앱으로는 못하는 거죠. 새 이미지 생성법. 먼저 AI 이미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AI는 단계별로 픽셀을 변경해요. 케이스 샘플러 영상에서 설명하죠. 최종 이미지까지 픽셀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이에요. 단계가 많을수록 결과에 가깝고 적을수록 멀어져요. 이해를 위해 35단계로 만든 이 이미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6단계만 하면 보시다시피 잘 생성되지 않은 이미지가 나와요. 픽셀 생성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경로가 없었고 이미지를 더 뒤로 가면 의미 없는 픽셀들의 혼합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업로드하는 어떤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거예요. 그 이미지는 생성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앞뒤로 이동하며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시작해 볼게요.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 로드를 누르세요. 여기선 스케치가 로드되지만 실제 이미지나 스케치 등 원하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더블 클릭하고 전체 픽셀로 이미지 크기 조정을 누르세요. 이걸 왜 쓸까요? 다른 이미지로부터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크기 조정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를 다른 것과 연결하고 크기 조정 방법은 가장 좋은 란초스를 선택해요. 성능 품질과 0.5 메가픽셀을 유지하며 중요한 점은 이 업로드된 이미지가 프로그램 안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른 프로세스와 연결해야 해요. 지금 실행하면 전체 과정이 변하지만 이 스케일 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잠재 이미지로 변환해야 해요. 이건 그냥 이미지고 잠재 이미지가 아니라서 다르거든요. 이미지를 잠재로 바꿔야 해요. HDMI를 옛날 빨강, 노랑, 흰색 케이블에 연결하려는 것과 비슷해요. 그 커넥터에서 HDMI로 변환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드래그해서 연결할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고 벤코데를 클릭하면 이미지와 픽셀을 잠재 공간으로 변환해요. 변환 후엔 실제로 재밌는 부분이 시작돼요. 우리가 이미지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주로 조정할 부분은 디노이즈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최종 이미지가 프롬프트와 얼마나 비슷할지 %로 설정하는 거예요. 즉, 프롬프트를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우리가 업로드한 원본 이미지를 얼마나 유지할지 결정하는 거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바이트가 연결돼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미지 생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샘플, 셀, CPG, 스텝 등도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생성됐지만 원본과 전혀 달라 보여요. 디노이즈가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 이미지와 전혀 닮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를 바꾸고 프롬프트도 변경할 건데 이 소녀를 제니퍼 로브로 만들고 싶다고 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0.8곡을 입력했고 지금 이렇게 생성됐어요. 아직 제니퍼와 완전히 닮지 않아서 계속 수정할 겁니다. 물론 이건 스케치라 실제 모습과 똑같진 않겠지만 그림으로서는 꽤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마침내 업로드한 이미지와 프롬프트 사이에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노이즈 제거를 0.93으로 해서 이미지가 참조는 하되 주인공이 제니퍼 롭과 닮게 했어요. 초기 이미지와 최종 결과를 보시죠.